2022년 6월 16일 한국뉴스입니다. 한국인들의 지갑에서 현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휴대폰 모바일 결제가 확산되면서 카드조차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금은 더하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가구당 월 평균 현금 지출액은 51만 원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17,000원의 현금만 사용한다는 의미다. 지갑이나 주머니에 들고 있는 현금은 8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지출에서 현금 지출이 차지한 비율은 21.6%로 신용체크카드 5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의 경우 계좌이체가 86.0%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은 1.2%에 불과했다. 기업의 월 평균 현금 지출액은 912만 원으로 2018년 2,906만 원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구주의 평균 현금 보유액은 82,000원이었고 예비용으로 갖고 있는 평균 현금 보유액도 35만 4천원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예비용 현금은 5만 원권 65.9%와 1만 원권 30.6%로 이루어졌다. 자연히 동전은 설 자리를 잃은 상태다. 거래를 위해 들고 다니는 동전이 2,877원이라면 방치된 동전은 9,564원 수준이었다. 액면이 낮은 50원짜리 89.6%와 10원짜리 89.7%의 방치율이 높았다. 지난달 서울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죽은 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서울 다른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김치국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다. 학교 측은 해당 업체의 납품을 중단시켰다. 지난달 30일에도 서울의 다른 고등학교 급식으로 나온 김치에서 죽은 개구리가 발견된 바 있으나 이번 업체와는 다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산하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조사하고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년 전 서해 어업지도선에 탔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월북 경위를 16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잦은 월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는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은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씨의 잦은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정부는 잦은 월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과 한미 군 당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씨가 잦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잦은 월북을 안 했다보다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표가 될 것이라며 이 씨 동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잦은 월북을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씨 유가족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도 취하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잦은 월북 판단 이후 이 씨 유가족은 월북이 아니라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당시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라며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으냐고 비판하며 집권 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화물연대 본부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업계에서는 물류대란이 언제든 재발 가능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국 화물 차량의 1% 사인에서 2% 사인만이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조 단위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사업용 화물차는 약 42만 대이고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2천 명이다. 지난 7일에서 14일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일평균 6,760명가량으로 나타났다. 전체 화물차의 1.6%만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전체가 마비 위기에까지 내몰린 배경으로는 화물연대의 정밀 타격 전략이 우선 언급된다. 화물연대는 파업 시작과 함께 부산, 경기 평택 등 수출이 이루어지는 주요 항만부터 봉쇄했다. 시멘트의 경우 경기 의왕시 유통기지 등 물류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을 집중적으로 막아 세웠다. 화물연대는 파업 효과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파업 둘째 날 긴급 지침을 내려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 반입을 막아서기도 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전 산업 부문의 영향이 큰 곳이 주요 타깃이 된 것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두 번째 요인은 육상물류의 동맥이라 불리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벌크 트레일러 BCT 등의 차주들이 유독 화물연대 가입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 차량은 물류 거점과 거점을 오가며 화물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물류의 약한 고리를 잘 알고 공략했기 때문에 파업 효과가 빠르고 크게 나타난 것이라며 매번 파업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도 대책이란 걸 본 적이 없다고 허탈해 했다. 육아 고공행진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한 비노조원들의 소극적 동참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화물연대의 물리력 행사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수 비노조원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화물연대라는 특정 단체의 핵심 물품 수송을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한 길목을 막는 실력 행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효과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재계에서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좌절될 경우 언제든 파업으로 내달릴 것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항만이나 특정 공장 출입을 봉쇄하는 물리력 행사에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과격한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비노조원은 물론이고 일부 노조원들의 반발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 산하의 화주협의회는 화물연대의 지속적인 파업에 대해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 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 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이 다시 세계를 위협하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과 원숭이 두창 백신 11만 회분 공급 합의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백신은 기금에서 구매해 몇 달 안에 회원국으로 배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19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서 900건가량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바바리안 노르딕의 천연두 백신은 EU에서는 두창 백신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원숭이 두창용으로는 아직 승인받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구입한 백신은 원숭이 두창으로부터도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며 해당 백신의 원숭이 두창용 사용 승인을 위해 생산업체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국의 경제가 불이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사상 첫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시장의 미 연준은 14일과 15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0.75%에서 1.00%에서 1.50에서 1.75%로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으로 기존 0.75%포인트 차이에서 같은 수준이 됐다.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시절인 1994년 11월 0.75%포인트 인상 이후 27년 7개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빅스텝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최근 공개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속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금통위원들이 빅스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빅스텝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창립 72주년 행사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절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칫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빅스텝을 시사한 것이란 평가도 내놨다. 한국은행이 빅스텝 가능성을 부인해 온 이유가 선제적 금리 인상이었는데 더 이상 선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향후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